네, 안녕하세요. 전기용접소 및 전기 시퀀스 카페지기 가미시로입니다. 자, 이제 10월 들어서 첫 번째 주말이 되는군요. 예, 이제 참 또 오랜만에 또 육성 녹음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주제 내용은 화면에 보시다시피 리아 전기 시퀀스에서 시퀀스 체인을 통한 역분석이라고 제가 제목은 지어놨는데 사실 뭐 어떨지 모르겠어요. 뭐 이런 어떤 개념 자체가 뭐 딱 정해져 있거나 뭐 그런 내용이 아니고 제가 임의적으로 어떤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구성을 한 내용입니다. 자, 오늘 주제 내용은 다름이 아니라 어, 여기 주어진 내용처럼 시퀀스 체인을 통한 역분석을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리아에서는 어떤 전기 시퀀스 부분 내용을 어떤 구성을 하고 그 내용 동작 검사 통해서 우리가 이제 시퀀스 이해를 하는 게 아니라 그 반대인 경우죠. 어떻게 보면은 주어진 있던 내용들을 여기 있는 시뮬레이션이 학습을 해서 그 내용을 갖고 다시 피드백을 받아서 우리가 확인을 하는 결과 내용입니다. 자, 아무튼 뭐 이런 내용들 우리가 이제 많이 다뤄봤지만 한번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올린 영상 내용을 좀 기초로 해서 그 내용을 갖고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최근에 올린 내용이 아마 그 전기 기능사 관련도 있던 내용일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사실 이게 지금 가미시로 전기 시퀀스 그 재생 목록에도 있는 내용이죠. 뭐 동작 검사 내용은 여러분들이 영상을 확인을 해 보시면 되겠고요. 뭐 간단하게 설명하자면은 뭐 여기 이제 MCCB 올려서 이제 푸시 버튼 통해 가지고 모터의 정형 운전을 다루는 내용이에요. 사실 이제 PB1 눌러 가지고는 이제 정운전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리미터 통해서 역운전을 뭐 처리한다든가 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저도 시퀀스 등을 지금 보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구성 내용은 잘 모르겠어요. 아마 그러면 한번 여기 적용을 해서 리아에 있는 정보를 통해 가지고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최근에 올린 자료 부분이죠. 학습 내용을 적용하고요. 뭐 동작 검사도 잠깐 할 거니까 뭐 색상도 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뭐 화이트 램프, 그린 램프, 그리고 이제 레드 램프가 되겠네요. 자, 그리고 나서 전원 부분 연결해 주고요. 물론 이제 늘 말씀드리지만 여기에는 사실 시퀀스 구성이라든가 베이스 구성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 입력과 출력 부분이죠. 푸시 버튼이나 리미트 스위치 입력에 따라서 어떤 모터 부분이 구동하고 거기에 관련된 램프 동작, 그리고 이제 과전류 트립 시에 여기서는 이제 오일 램프와 부저가 동작하는 구성이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일단 뭐 인풋 디바이스 부분도 한번 열어서 같이 물론 전원 투입하게 되면은 보시다시피 화이트 램프가 점등이 돼요. 이 상태에서 이제 PB1을 누르면 떼더라도 이제 자기유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모터가 정운전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건 PB0 눌러서 리셋을 하는 부분이죠. 자, 푸시 버튼 PB0 누른 상태에서는 지금 현재 화이트 램프도 지금 현재 꺼진 상태가 되죠. 떼주면 다시 화이트 램프가 들어오고요. 여기에는 사실 리미트 스위치 LS1을 넣어주면 5초 후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5초 지나면은 지금 모터가 역운전을 하게 됩니다. LS1을 떼더라도 상관이 없고요. 이 상태 아마 MCF, MCR 정역 관련된 전자접촉기에 의해서 동작 구성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물론 이제 여기 관련 내용이 있으니까 그 내용을 찾아보시도록 하시고, 오늘 주제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역분석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다루는 게 아니라 우선 이제 역분석 내용을 우리가 이해를 한다는 건 사실 거꾸로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건 시퀀스 내용을 어떤 시퀀스 도메인이라든가 그 내용을 보지 않고 여기서 지금 주어져 있는 동작 구성을 갖고 어떻게 이 부분이 각각의 숨겨져 있는 계전기들이 동작하는지를 확인을 합니다. 사실 계전기도 없어요. 여기 뭐 시뮬레이터 상에서 계전기가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않지만
이제 동작 내용을 갖고 그 각각의 동작을 처리하는 계정기의 특성을 이해를 해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내용이 좀 어려운가요? 예, 아무튼 여기 관련된 이제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는 리포트를 좀 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리포트 이시라고 예, 제가 ROS에도 내용 구성을 했는데요. 요 내용을 좀 보면서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현재 지금 우리가 동작 검사한 내용을 각각의 입력 부분이죠. 뭐 ls12, pb0, pb1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차단기 부분이 mccb 그리고 이제 과조율 트립 시의 EOCR 트립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게 됩니다. 자, 보면은 지금 현재 여기서 우리가 이제 mccb 올리게 되면은 화이트 램프가 점등이 되죠. 여기 지금 현재 mccb라는 내용 구성이 있어요. 예, 자, 이 내용을 보면은 지금 이 내용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각각의 지금 LS1, 2나 MCCB 그리고 EOCR 부분에 대해서 연관되어 있는 각각 계정기와 램프 등이 어떤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우리가 도면을 봐도 되게 이제 차단기 부분은 맨 처음에 나와 있죠. 그래서 모든 부분에서 영향을 주죠. 왜 차단기가 하는 역할이 전원을 공급하느냐, 전원을 차단을 하느냐라는 문제가 되죠. 그래서 이제 MCCB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부저라든가 EOCR, 물론 여기는 지금 보이지 않지만 과전류 계정기, 플리커, 그리고 이제 GL에서 이제 그린 램프, 그 다음에 이제 모터 부분이죠. MCF, MCR이 있네요. 그래서 이제 전방향 전자 접촉기, 그리고 옆방향 전자 접촉기, 그리고 이제 OL 램프, RL, 그리고 T라는 건 이제 타이머가 되겠죠. 예, 설정 시간 5초로 기준으로 해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기도 이제 화이트 램프도 있었죠. 자, 그래서 이제 MCCB를 기준으로 해서 이 부분이 영향을 주는 부분이 이제 사실 모든 계정기와 램프 출력되는 부분에 모든 영향을 주죠. 예. 그래서 지금 모든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이 부분.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아까 PB1을 아까 눌렀을 때 PB1을 우리가 누르면 누르고 있어도 상관없죠. 때도 자규제 걸리니까. 자, 현재 지금 여기 상태에선 PB1이 영향을 주는 게 모터 부분과 MCF 전방향 전자 접촉기 그리고 이제 보시다시피 레드 램프 부분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화이트 램프는 점등돼 있지만 여기서 봐야 될 주안점은 뭐냐면은 각각의 어떤 특징들이 어떤 입력 부분이나 이런 이벤트 특징들이 영향을 미치는 부분을 찾아보시면 돼요. 그래서 푸시버튼 PB1 같은 경우에는 모터와 MCF, RL 부분이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간단하게 사실 설명되어 있는 내용이죠. 물론 이제 그렇게 간단하진 않아요. 이따가 뒤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런 부분 이해하시면 되겠고, 마찬가지 PB0를 누르면은 모든 동작이 멈추죠. 근데 이때 PB0 부분에 보면은 이제 GL램프, 뭐 IM, MCF, MCR 뭐 이 내용이 있어요. 사실 보면 PB0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퀀스 도면을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EOCR 뒤편에 있긴 하지만 누른 상태에서 R상 전원을 모두 끊어버리기 때문에 사실 이 PB0가 관련된 어떤 영향을 주는 계정기라든가 램프 부분 베이스들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떼면 다시 뭐 화이트 램프 뜨겠죠. 그리고 이제 LS 같은 경우는 누르면 5초 지날 때 사실 여기도 보면은 모터 부분하고 MCF 부분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RL하고 타이머가 있는데 사실 이 MCF가 좀 애매할 수도 있을 겁니다. 왜냐면은 자, 지금 현재 LS1 입력 시에는 지금 옆방향으로 도는데 지금 여기는 MCF에서 전방향 전자 접촉기에 영향을 준다고 의미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뭐냐면은 푸시 버튼을 PB1 눌렀을 때 제가 다시 PB1을 누르고 정방향 운전을 하고 있는데 LS1이 이제 들어오게 되면은 멈춰버리죠. 이때 영향을 가장 많이 주는 부분이 바로 MCF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리미트 스위치에 대해서 LS1에 대해서 이제 가장 영향을 주는 이제 계정기 중에 MCR보다는 MCF가 되겠고요. 사실 MCR은 LS에서 동작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타이머죠. 그래서 이제 LS1의 어떤 입력에 의해서 타이머가 여자되고 타이머 설정 시간 이후에 MCR이 여자돼서 옆방향 운전을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LS1이 영향을 미치는 거는 사실 타이머가 되겠고, 이 타이머가 MCR에 영향을 줘서 모터가 옆방향을 운전을 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사실 이제 이런 부분, 물론 이 부분이 간단하게 요약된 리포트가 되겠지만, 어떤 하나의 리포트가 되겠지만, 이 내용은 사실 간단하게 내용이 나온 건 아니고요. 예, 사실 여기에는 몇 가지 좀 기계학습적인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뭐 물론 이제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제가 이제 틈틈이 어떤 좀 약간 좀 기계학습, 약간 딥러닝 부분에 대해서 좀 접목을 시킨 내용이에요. 그래서 현재 동작 구성 중인 시퀀스에서 이 내용을 어떻게 추론을 하느냐, 예, 그런 문제가 가장 요점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뭐 검색을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뭐 관심 있는 분들도 있으니까, 예, 딥러닝을 한번 검색을 하게 되면은 뭐 이런 어떤 이미지들을 요즘 아마 많이 보셨던 분들도 있을 거예요. 예, 뭐 유튜브나 아니면은 이제 좀 많이 이슈가 되죠. 뭐 4차 혁명 시대, 뭐 인공지능, 뭐 딥러닝, 기계학습 이런 등등등이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 한 그림을 보면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입력 부분이 있고 출력이 있어요. 물론 시퀀스나 뭐 우리가 PLC를 좀 다뤄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예, 입력, 예, 접점이 있고 출력 접점이 있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미리 작성된 프로그램을 이제 PLC에 탑재해 놓고, 이제 입력에 따라서 처리된 내용이 이제 출력으로 결과되는 부분인데, 또 사실 뭐 별 차이는 없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사실 이제 뭐 여기도 보면 뭐 인풋 레이어 뭐 이렇게 굉장히 선이 연결되어 있고 한데, 입력과 출력이 있고 중간에 어떤 처리되는 부분이 있어요. 사실 여기서는 이제 딥러닝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히든 레이어, 은닉층이라고 하는 이런 레이어나 연산 처리하는 부분이 있긴 해요. 사실 이 부분이 계속 뭔가 반복을 하고 어떤 사용자나 주어진 로직에 따라서 학습을 통해 가지고 어떤 결과를 내게 되는데, 사실 그 부분을 조금 접목했던 내용이 바로 여기 있는 리카 리포트 관련해서 동작되는 내용들을 갖고 한 300개 정도는 안 되고요. 한 280개인가 좀 넘을 것 같은데, 거기에 주어져 있는 그 레이어층이 있습니다. 그 레이어층을 통해서 현재 동작 구성에 대해서 각각 입력 부분이 출력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가장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예, 우리가 간단하게 이렇게 리포트잇을 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시 보면 이제 역분석적인 부분은 이런 부분을 의미를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처음에 이제 어떤 전기 시퀀스든 뭐 어떤 시퀀스 내용이 있고, 그 내용에 대해서 입력과 출력이 있고, 그럼 출력에 대한 동작의 내용이 있죠. 그 동작 내용을 다시 피드백을 해서 다시 기계에다가 입력을 시켜주고, 이 기계나 컴퓨터에서 이제 이 내용을 다시 거꾸로 어떤 부분이 가장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돌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뭐 컴퓨팅 기술에 좀 가까운 내용이긴 하죠. 예, 사실 뭐 딱히 정해져 있는 내용도 아니고, 또 이게 이제 뭐 맞다 틀리다라고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중요한 거는 어떤 결과에 대해서 그 내용이 정확하게 또는 이제 우리가 의미 있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인지를 파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오늘 주제 내용은 이제 이런 이제 어떤 리아에서 주어지는 동작 검사 내용을 피드백을 통해서, 예, 어떤 부분 각각의 입력과 출력에서 가장 영향을 주는 어떤 이제 계전기라든가 램프, 모터 구성에 대해서는 좀 알아봤고요. 여러분들도 이제 이런 다양한 생각을 좀 해보시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물론 이제 이후에는 뭐 저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을 좀 응용을 해서 좀 이제 테스트를 좀 많이 하고 싶긴 해요. 근데 이제 좀 어려운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 이제 이런 부분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이제 좀 디바이스 장치들이 필요로 하겠죠. 뭐 컴퓨터만으로도 안 될 수도 있고, 또는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면 사물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이제 뭐 기계학습적인 내용을 접목시킨 다양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추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좀 더 이제 어떤 뭐 우리가 바라보는 이제 전기인들이 바라보는 전기 시퀀스라는 부분도 좀 다양성 있게 바뀌지 않을까 생각이 들겠네요. 물론 그때쯤 되면 이제 PLC 자체도 의미가 없겠죠. 자, 아무튼 뭐 그 내용이 있긴 한데요.
한 가지만 더 뭐 설명을 드리자면은 엔비디아 사실 뭐 지포스라든가 그래픽 카드로 유명하죠. 아시는 분들 많을 텐데 거기서 이제 제공되어지는 이제 이런 장치가 있더라고요. 예, 뭐 제선 나노라고 있는데 이런 부분 장치들 사실 이게 이제 뭐 GPU가 굉장히 좋아서 예, 그래서 이제 이거를 통해 가지고 한번 어떤 내용 구성을 예, 전기 시퀀스의 어떤 그런 내용 구성을 한번 이끌어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언제 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여기에 대해서 이 디바이스 장치를 이해하는 부분도 필요하겠지만 여기에 이제 이런 정보 내용을 담아서 처리할 수 있는 어떤 결과를 봐야겠죠. 자, 아무튼 여러분들도 이런 내용들 통해 가지고 한번 본인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좋은 아이디어 이런 걸 한번 구현해 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또 다른 주제를 갖고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